은행 창구 앞 의자에 앉은 김 여사는 번호표를 꼭 쥔 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오랫동안 아껴둔 적금 만기를 확인하려는 날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외롭고 힘든 세월을 버텨오며 모은 돈이었다. 자식들 몰래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넣어둔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 같은 돈이었다. 다음 고객님. 직원의 부름에 김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구에 앉아 통장을 내밀었다. 직원은 익숙한 손길로 통장을 기계에 넣고는 잠시 모니터를 확인했다. 그리고 곧 의아한 눈빛으로 김 여사를 바라봤다. 어머님, 이 통장에 잔액이 없으신데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지난달에도 확인했을 때 꽤 있었어요. 김 여사의 손이 떨렸다. 직원이 다시 한번 기계를 돌렸지만 결과는 같았다. 화면에는 선명하게 찍힌 잔액 영원이라는 글자가 차갑게 빛났다. 이럴 수가, 내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죠? 직원은 조심스럽게 거래 내역을 출력해 건넸다. 김 여사가 그 종이를 받아들고 눈을 훑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거래 내역에는 일정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빠져나간 기록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인출한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이건 우리 아들이잖아. 눈앞이 아득해졌다. 김 여사는 어지럼증을 느끼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머릿속에서는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동안 엄마 생활비가 부족해서 잠깐만 빌려줘. 라며 웃던 모습이 겹쳤다. 그 웃음 뒤에 이런 배신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 주머니 속 손수건을 꺼내 준 채 김 여사는 목소리를 간신히 짜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창구 옆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이 흘깃 그녀를 바라봤다.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김 여사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내 돈이 사라졌다는 충격만이 온몸을 짓눌렀다. 은행을 나오는 길 발걸음이 휘청거렸다. 김 여사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도대체 어디에 쓴 거지 설마? 설마 도박은 아니겠지?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몇 달 전부터 이상한 낌새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들이 늦은 밤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전화가 와도 받지 않던 날들. 그리고 언젠가 주머니 속에서 흘러나온 낯선 도박장 영수증 한 장. 그때는 믿고 싶지 않아 애써 외면했지만 오늘 드러난 거래 내역이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다. 내가 당한 거구나. 내 아들한테. 김 여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 단순한 슬픔만 있지 않았다. 깊은 배신감과 함께 서서히 끓어오르는 분노가 자리 잡았다. 그래, 네가 나를 속였구나. 하지만 이대로 끝나진 않을 거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네가 반드시 알게 될 거야. 김 여사가 젊은 시절부터 살아온 삶은 고단함의 연속이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일찍 떠난 뒤 그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새벽 어스름이 채 거치기도 전에 시장으로 나가 생선을 손질하고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허리가 펴지지 않을 만큼 지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단 한 번도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아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못 이룬 꿈 내가 대신 지켜줄게. 너희만큼은 꼭 지켜낼 거야. 김 여사는 그렇게 다짐하며 젊음을 바쳤다. 옷 한 벌 사입을 여유도 없었고 친구들과 모임 한 번 제대로 나가본 적 없었다. 돈이 생기면 언제나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가 먼저였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러 몸은 쇠약해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녀는 꿋꿋이 버텼다. 그리고 남는 돈이 아주 조금씩 생길 때마다 김 여사는 통장에 돈을 넣었다. 남들 눈에는 그저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삶의 보람이자 노후의 희망이었다. 병원비가 필요할 때 혹은 자식들이 갑자기 어려움에 처했을 때를 대비한 마지막 보루 같은 존재였다. 이 돈은 내가 흘린 땀의 증거다. 내가 버텨온 세월의 흔적이야. 매달 은행에 가서 도장을 찍을 때마다 김 여사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비록 초라한 금액이라도 통장이 점점 두꺼워질수록 마음은 든든해졌다. 그것은 그녀가 자식들 뒤에서 버텨온 세월의 보상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아들은 달랐다. 결혼 후 생활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종종 김 여사에게 손을 벌렸다. 처음에는 김 여사도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모 마음이란 자식이 어려울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돕고 싶은 법이었다. 엄마, 이번 달은 좀 힘들어. 생활비 좀 보태주면 안 될까? 알았다. 하지만 자꾸 이러면 곤란하다. 엄마도 노후를 준비해야 하잖니? 알았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 약속은 번번이 깨졌다. 아들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거듭 손을 벌렸다. 김 여사는 속으로 걱정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정신을 차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모른 척 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술에 취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오늘은 운이 따라줬어야 했는데 내일은 꼭 이길 거야. 그 순간 김 여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길 거야라는 말 속에서 도박의 그림자가 스며 나왔다. 그러나 그때는 증거가 없었고 믿고 싶지 않아 애써 외면했다. 아들이 설마 도박을 할 거라곤 생각조차 하기 싫었다. 아니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결국 오늘 은행 창구에서 드러난 사실은 모든 걸 산산이 부숴버렸다. 평생을 희생해 모은 돈이 아들의 손에 의해 사라졌다는 현실.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김 여사가 평생을 버텨온 증거였고 자존심이자 희망이었다. 그것이 송두리째 무너진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는 씻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가 자리 잡았다. 네가 내 등을 돌리고 내 돈을 가져갔구나. 이제 내가 어떻게 나올지 두고 봐라. 집으로 돌아온 김 여사는 며칠 동안 말없이 아들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한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무작정 따질 수는 없었다. 먼저 사실을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저녁 아들이 술에 취한 채 늦게 들어왔다. 옷에선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그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숨을 몰아쉬며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오늘은 운이 안 따랐어. 내일은 꼭 만회해야지. 그 말을 들은 순간 김 여사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도 확인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아들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을 돌리려 했다. 엄마, 그건 그냥 잠깐 빌린 거야.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랬지. 곧 갚을게. 생활비라니? 내역을 보니 일정한 금액이 계속 빠져나가더구나. 그리고 네가 술 취해 중얼거린 말 다 들었다. 도박이지?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결국 고개를 돌리며 낮게 중얼거렸다. 네, 맞아요. 도박했어요. 하지만 엄마, 나도 어떻게든 큰돈 한번 벌어보고 싶었어. 큰 돈을 벌겠다고? 내 아버지가 어떻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지 잊었느냐?
우리는 땀 흘려 버티며 살아왔는데 네가 택한 길이 겨우 도박이란 말이냐? 아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변명했다. 엄마는 몰라요. 요즘 세상은 땀만 흘려선 아무것도 못 얻어요. 나도 가족을 위해 큰 돈을 벌어야 했다고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 통장을 훔쳐도 된다는 거냐? 내 평생의 땀과 눈물이 담긴 돈을 내 도박판에 던져도 된다는 거냐? 아들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분노에 차서 진심을 드러냈다. 엄마가 평생 모아온 돈이라지만 결국 내 돈이랑 다를 게 뭐예요? 내가 당신 자식인데 그 돈은 언젠가 내 몫이잖아요. 미리 쓴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 말은 김 여사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그동안 믿고 싶었던 아들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눈앞에는 탐욕의 눈이 먼 낯선 사내만이 서 있었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니? 부모를 속이고 돈을 훔치고 그걸 당연하다고? 그건 자식의 도리가 아니다. 아들은 고개를 치켜들며 오히려 비웃었다. 도리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돈이 있어야 사람이 대접받는 거지. 엄마는 평생 고생만 하다 늙었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김 여사의 눈가가 떨렸다.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물 속에는 더 이상 슬픔만이 남아있지 않았다. 깊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다짐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래, 네가 결국 이런 아이였구나. 하지만 잊지 마라. 네가 내 등을 돌린 순간 나는 더 이상 약한 어머니가 아니다. 반드시 네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아들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다. 엄마, 그냥 잊으세요. 어차피 잔액은 이미 다 썼어요.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뻔뻔한 태도에 김 여사의 가슴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준비해야지. 더 이상 울기만 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내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사람으로. 며칠 동안 김 여사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움직였다. 은행에서 다시 거래 내역을 상세히 발급받아 챙기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아들이 무심히 내뱉은 말들을 녹음하기 위해 작은 녹음기를 구입했다. 며느리 몰래 전화를 걸어온 아들이 도박자금 이야기를 할 때 김 여사는 차분히 대답하며 녹음을 켰다. 이번에만 조금만 더 필요해요. 이번 판은 확실히 이길 수 있어요. 엄마, 마지막이라고 약속할게요. 마지막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기억은 하니? 네가 내 통장을 빼돌린 것도 다 알고 있다. 그 순간 녹음기에는 아들의 당황한 숨소리가 고스란히 담겼다. 그는 황급히 목소리를 낮췄다. 엄마, 제발 경찰에는 알리지 마요. 그냥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 김 여사는 침착하게 대꾸했다. 눈을 감아주라고? 네가 훔쳐간 돈이 내 전 재산이다. 내 노후의 희망이었고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 땀 흘려 모은 삶의 증거다. 그걸 네가 도박판에 던져놓고도 용서를 바라느냐?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며칠 뒤 김 여사는 일부러 아들과 마주 앉을 자리를 만들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은행 내역과 녹음기를 올려놓았다. 이게 뭐로 보이니? 아들은 문서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걸 어디서? 네가 나를 속이고 도박에 빠진 증거다. 내 목소리, 내 말투, 네가 직접 인정한 기록까지. 이제 발뺌할 수 없다. 아들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주저앉았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고 애써 웃어 보였다. 엄마, 그래도 결국 제 돈이 될 거잖아요. 상속받을 돈인데 미리 쓴 것뿐이에요. 잘못 생각했다.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라 내 돈을 탐낸 낯선 사람이다. 네가 한 짓은 도둑질이고 배신이다. 김 여사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말 하나하나가
무겁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제 약한 어머니가 아니다. 법과 증거가 내 편이다. 네가 나를 속인 순간부터 나는 준비해 왔다.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얼굴이 굳어지고 손은 덜덜 떨렸다. 김 여사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네가 내 등을 돌린 순간 나는 너를 막기 위한 길을 준비했다. 이제는 내가 응징할 차례다. 거실 공기는 잔뜩 얼어붙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은행거래 내역과 녹음기가 놓여 있었고 아들은 그 앞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 여사는 의자에 곧게 앉아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는 변명할 수 없겠지. 네가 내 통장을 빼돌려 도박에 쓴 사실 내 입으로도 다 인정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잘못했어요. 욕심이었어요. 그냥 한 번만 눈 감아 주시면 다시는 안 그럴게요. 김 여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다. 네가 그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알기나 하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 결과는 뭐였냐? 내 전 재산이 사라졌다. 너의 탐욕은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아들은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제발 마지막 기회만 주세요. 정말이에요. 이번에는 진심이에요. 그러나 김 여사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마지막 기회는 이미 끝났다. 네가 내 등을 돌린 순간 어머니로서의 연민도 함께 사라졌다. 이제 남은 건 죗값뿐이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녹음기를 손에 쥐었다. 이 증거를 경찰에 제출할 것이다. 네가 한 짓은 명백한 절도이자 배임이다.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아들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황급히 손을 뻗었다. 안 돼요.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내 인생이 끝장이에요. 끝장이라니? 내 인생은 이미 내 손에 의해 끝장날 뻔했다. 내가 평생 흘린 땀과 눈물이 내 도박판에서 사라졌어. 이제는 내가 너를 살려둘 이유가 없다.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방 안에는 무겁고 긴 침묵이 흘렀다. 며칠 뒤 경찰이 집을 찾았다. 김 여사가 제출한 증거는 명확했고 아들은 결국 연행되었다. 이웃들은 웅성거리며 그 소식을 전했다. 김 여사 아들이 결국 경찰에 끌려갔대. 어머니 돈을 훔쳐 도박에 썼다지 뭐야. 세상에 그런 불효가 어딨어. 김 여사는 창문 너머로 경찰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봤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이제야 알겠다. 나는 짐이 아니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남기고 창문을 닫았다.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과 달리 단단히 서 있었다. 억눌렸던 세월 끝에 드디어 목소리를 되찾은 김 여사.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억눌린 세월, 통쾌한 반격.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라.